1부에서는 코비 브라이언트의 일대기를 둘러보았습니다. 이어지는 2부 영상에서는 코비의 3가지 성공 비결을 뽑아보고 어떻게 그가 NBA 퍼스트팀에 11번 뽑히고 5번의 우승을 이뤄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라는 단어는 동물 행동학에서 그 집단에서 가장 높은 계급과 서열을 가진 개체를 지칭합니다. 코비는 어떤 집단을 가든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어 했고 이 특징은 그의 유년기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때는 코비가 아버지 조 브라이언트에 따라서 이탈리아에서 생활하던 11살 시절이었습니다. 훗날 본인과 같이 뛰면서 LA 레이커스 우승에 기여했던 브라이언 쇼는 당시 NBA 보스턴과 계약 문제로 잠시 이태리에서 선수 생활을 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이던 코비는 프로 선수였던 쇼에게 다가가서 홀스 게임을 하자고 졸랐습니다. 여기서 홀스 게임이란 간단히 설명하면 먼저 슛을 던지는 선수가 백보드를 맞추고 3점 슛을 넣었다면 그 다음 선수도 똑같은 슛에 성공해야 되는 게임이었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알파벳 H를 갖게 되고 홀스 알파벳을 먼저 가지는 사람이 패배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훗날 브라이언 쇼가 밝히길 내가 초등학생과 진지하게 게임을 했을 리는 없지 않은가. 하지만 그 자식은 아직도 자기가 이겼다고 하더군 이라는 인터뷰를 하며 당시 코비가 남들과는 매우 다른 아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쇼가 말하길 코비의 아버지는 매우 여유로운 성격이었지만 코비는 언제나 불같이 성인 선수들과 1대1을 하자고 덤벼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비는 미국으로 돌아온 후 필라델피아 로어 메리언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10점 내기 3대3 게임이 진행 중이었고 양팀의 점수는 9대9였습니다. 코비는 노마크 오픈 찬스였던 팀 동료 슈왈츠에게 볼을 전달했지만 슈왈츠는 슛을 넣지 못했고 이어지는 공격에서 상대팀에게 득점을 허용하고 팀은 패배하고 맙니다. 코비의 고등학교 시절 은사였던 그렉 다우너가 말하길 보통 고등학생 같았으면 물을 마신 후 끝이었겠지만 코비는 20분이나 슈왈츠를 노려보며 패배의 분을 삭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팀 동료 슈왈츠는 마치 자신의 슛 미스로 인해서 학교가 주 챔피언십 대회에서 진 것 마냥 코비가 자신을 노려보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코비의 이러한 성향은 프로에 와서도 계속됐습니다. 코치 델 해리스에게 다가가 본인에게 볼을 몰아주고 포스트업을 하게만 해준다면 리그 그 누구도 이길 수 있다고 호기롭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팀에는 확고부동한 1옵션 전성기 샤킬 오닐이 있었고 코치 해리스는 코비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코비를 달랬습니다. 코비는 머리로는 이해를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후 코비는 샤킬 오닐과 팀 내 1인자 다툼을 하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샤킬 오닐의 마이애미 이적으로 싸움의 종지부를 짓게 됩니다. 코비의 이러한 알파 메일 스테이터스는 사소한 부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2008년 5월 팀 연습이 끝나고 레이커스 선수들은 자유투 연습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코비만 자유투를 놓쳤고 나머지 팀원들은 모두 성공했습니다. 남은 선수는 88.3%의 성공률을 보이던 데릭 피셔였습니다. 피셔가 공을 던진 순간 코비는 뒤에서 날아올라 그의 볼을 쳐내버렸습니다. 팀 동료 라마오돔이 말하길 그건 당연한 거다. 본인만 자유투를 못 넣을 순 없었으니까 라고 덤덤하게 말하며 그게 코비라는 걸 말해주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쪼잔해 보이기도 하였지만 언제나 그룹에서 재앙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노력했던 그의 성향이 그의 첫 번째 성공 비결입니다. 코비는 은퇴 후 기업가 패트릭 배트 데이빗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코비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며 본인이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I mean, every day. I mean, since 20 years. I mean, it was an everyday process in trying to figure out strengths and weaknesses. For example, jumping ability. My vertical was a 40, it wasn't a 46 or a 45. My hands are big, but they're not massive. Right? So you got to figure out ways to strengthen them so your hands are strong enough to be able to palm a ball and do the things that you need to do. Quickness, I was quick, but not insanely quick. I was fast, but not ridiculously fast. Right? So I had to rely on skill a lot more. I had to rely on angles a lot more. I had to study the game a lot more. 이처럼 코비는 본인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을 알고 있었습니다. 2008년 파이널에서 보스턴에게 패배한 후 그는 농구 분석 전문가인 마이크 프로코피오를 고용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마이크는 보스턴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2년 후 코비가 보스턴을 결승전에서 괴롭히는 대악마가 되었을 때 그는 놀랍게도 코비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매경기 상대팀과 상대 선수의 경기 패턴과 습관을 분석해서 보냈고 코비가 지향해야 하는 방식과 피해야 하는 플레이 방식을 꼼꼼히 코비에게 전달했습니다.
2010년 결승전 7차전은 불과 레이커스가 4점 차로 보스턴에게 신승을 거뒀고, 이는 마이크의 더블팀 상황에서 동료에게 빼주는 패스에 대한 상세한 조언이 우승과 준우승의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코비는 본인이 경기 내에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정말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나이키 북아메리카 지부 커뮤니케이션 팀 부회장인 캐주원 윌킨스에 따르면 나이키의 스폰서를 받는 코비가 회사의 신발 밑창의 몇 밀리미터를 잘라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코비의 생각에는 그것이 100분의 1초 정도의 더 나은 반응 속도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코비는 본인의 강점, 약점을 정확히 파악했고 경기 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통제하기를 원했으며 먼지만큼 사소한 부분에도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같은 코비의 섬세한 노력이 그의 두 번째 성공 비결입니다. 앞서 일부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코비는 순수하게 농구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고등학교 시절 여자친구와 마이클 조던의 경기를 TV로 시청하면서 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리그의 익명의 스카우트가 말하길 앨런 아이버스는 코트에 불이 켜질 때 플레이하는 것을 사랑하지만 코비는 불이 들어오기 전에도 뺑이 치는 걸 사랑한다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코비는 농구 그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했던 농구였기에 코비는 농구를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이런 마음은 자연스레 지독한 훈련으로 이어졌습니다. 코비의 유명한 훈련 루틴인 666 프로젝트는 하루 2시간의 러닝, 2시간의 볼을 가지고 훈련,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복싱과 줄넘기,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마무리하는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습니다. 아침 4시에 기상해서 러닝을 하고 하루에 평균 1500개씩의 슛을 던졌다고 합니다. 만화 슬램덩크에서 신준섭이 하루 500개의 슛을 던지고 괴물 슈터로 묘사되는 걸 볼 때 이 수치가 얼마나 미친 수치인지 짐작이 가능합니다. 2004년 올림픽에서 동메달의 수모를 겪은 미국 농구 대표팀은 2008년 최정예 멤버를 선발하며 리듬팀이란 이름으로 불립니다. 괴물 중에 괴물이 모인 만큼 팀에는 연습벌레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코비의 연습량을 따라갈 수는 없었다고 코치 트리아노가 말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지정된 5개의 스팟에서 25개씩 슛을 쏠 때 코비는 200개를 쐈고 모든 동작을 게임 스피드와 동일하게 설정했다고 합니다. 팀 훈련이 끝나고 어두워진 체육관에서 홀로 남아 개인 훈련을 하는 선수는 코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코비의 모습을 리그 초 엘리트 영건들이었던 르브론, 웨이드, 카멜로가 넋을 놓고 바라봤다고 합니다. 마이클 조던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연습 중독자였습니다. 하지만 코비와 조던을 둘 다 코칭했던 필 잭슨에 따르면 훈련을 대하는 태도와 도끼만큼은 오히려 코비가 조던을 능가했다라는 말을 남기며 코비의 손을 슬며시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하는 일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무섭게 자기 발전에 몰입했던 점이 코비의 마지막 성공 비결입니다. The 13th pick in the 1996 NBA draft, the Charlotte Hornets select Kobe Bryant. What can I say? Mamba out.